시장 골목 안쪽 3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칼국수 가게의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방영숙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있었죠. 68배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국물 맛을 보던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보내세요,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됐지 굳이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선희가 전화를 바꿔봤더니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영숙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자기를 챙긴다는 게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괜한 걱정이겠지.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추석 준비는 정성 그 자체였어요. 송편은 오색으로 빚었고 갈비찜은 아들이 좋아하는 대로 간장 양념을 넉넉히 발랐습니다. 동치미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거였죠. 짐을 꾸리면서도 영숙은 자꾸 시장 건물 생각이 났어요. 이 건물은 그녀가 30년 동안 칼국수를 팔아모은 돈으로 산 겁니다. 1층은 가게로 쓰고 2층과 3층은 세를 주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건물이 영숙에겐 전부였습니다.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서울 외곽까지는 2시간이 걸렸어요.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을 때 영숙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반듯한 건물들, 넓은 주차장,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민호가 이런 곳에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그의 미소는 환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영숙은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주방 벽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냄새가 강한 음식은 조심해 주세요. 영숙은 순간 자신이 싸온 갈비찜이 떠올랐죠.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 선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앉으세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손주 지훈이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영숙이 말을 걸어도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보따리를 풀며 준비해온 음식을 하나씩 꺼냈어요. 송편이에요. 갈비찜도 해왔고요. 하지만 선희는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미 음식 준비 다 해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이 가져온 갈비찜은 작은 접시에 덜어져 구석에 놓여 있었죠. 민호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시장 건물 말이에요. 영숙의 손이 멈췄어요. 민호는 선희를 힐끗 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죠. 명의를 우리 앞으로 해두면 관리도 편하고 세금도 줄어들어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센데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괜찮단다. 하지만 선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민호를 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아요. 영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마. 오늘은 명절인데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영숙은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자식들이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건물 명의를 넘기면 그 다음엔 뭐가 남을까? 영숙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서 민호와 선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그렇게 대충 말씀하세요? 제대로 설득해야죠. 선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호가 낮게 대답했죠. 알았어, 내일 다시 얘기해 볼게. 영숙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밤은 깊어갔고 영숙은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추석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죠. 새벽 2시 영숙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어요. 노크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선희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니, 안 자고 있었어. 문이 열리고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선희는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낮에 민호 오빠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선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게 위임장이에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영숙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희가 계속 말을 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그 건물만 정리되면 저희도 집 넓힐 수 있어요. 지훈이 크면서 방이 좁다고 불평하거든요. 이참에 확실히 해두자고요.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건물은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거란다. 선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님. 그래서 더 관리를 잘해야죠. 어머님 혼자서 뭘 하시겠어요. 세입자 관리, 세금 신고, 건물 수리까지. 저희가 다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선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 언제까지 고집만 부리실 건가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그리고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영숙은 서류를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건물이 목적이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녀는 보따리를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니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영숙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불 꺼진 아파트 창문들이 차갑게 서 있었죠. 저기 어딘가에 민호와 선희가 자고 있겠지. 영숙은 다시 고개를 돌려 걸었습니다. 첫 차 버스가 도착했어요. 영숙은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도시의 불빛들이 멀어졌죠.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람. 2시간을 달려 시장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골목 구석에 쌓인 박스들, 그리고 자기 칼국수 가게. 영숙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육수 냄새, 밀가루 냄새, 그리고 세월의 냄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계세요? 부동산 중개업자 한만식이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사장님, 추석인데 왜 여기 계세요? 영숙은 대답 대신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어요. 만식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모르셨어요? 이 구역 재개발 확정됐어요. 영숙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죠. 지난주에 최종 승인 났어요. 이 건물 위치가 딱 중심이라 보상금도 엄청날 겁니다. 최소 30억은 넘어요. 영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억? 만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데 사장님 명예 확실하시죠? 요즘 자식들한테 명예 넘기고 나중에 쫓겨나는 분들 많거든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호와 선희가 왜 그렇게 명의를 서두르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만식은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명예 이전 같은 거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가게를 나갔어요. 영숙은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게 문이 덜컥거렸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조용했어요. 추석 연휴라 모두들 고향에 내려갔겠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오래된 금고를 열고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박영숙,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 건물이 30억이라니. 영숙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평생 칼국수 한 그릇씩 팔아모은 게 이렇게 컸구나. 자식들이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 가슴이 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기 위해서였죠.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명의가 깨끗하시네요. 영숙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박영숙 소유자 본인. 다행히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가 가져온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영숙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부동산 중개소로 갔어요. 한만식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사장님 오셨어요. 영숙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만식 씨, 이 건물 명의를 아들한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식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명예 옮기시면 양도세만 몇 억이에요. 게다가 재개발 보상금 받을 권리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만식은 책상 서랍에서 팸플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신탁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사장님 이름으로 신탁 걸어두시면 세금도 줄고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유리하게 넘길 수 있어요. 단, 사장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사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요. 영숙은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만식의 설명은 분명했어요. 신탁이라.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요즘 많이들 하세요.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는 필수예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주세요. 만식은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법무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고마워요, 만식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다니.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왜 아무 말도 없이 나가신 거예요?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이 불편해서 나왔다. 민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죠. 선희가 뭐라고 했나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세요?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늙긴 했어도 바보는 아니란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죠.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영숙은 법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김진우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숙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명예 이전 요구, 재개발 소식,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까지.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어르신, 신탁 계약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건물은 어르신 명의로 유지되고 관리는 신탁회사가 해줘요. 보상금도 당연히 어르신 것이고요. 나중에 상속할 때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영숙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김진우가 설명을 이었어요. 중요한 건 어르신이 원하실 때까지는 누구도 이 건물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물었죠. 아들한테 위임장 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김진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어르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최악의 경우 이 건물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김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결정하신 게 다행이에요. 영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어요. 박영수. 서명을 마치자 김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영숙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사무소를 나오는 길 영숙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개발 안내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이 구역 전체가 곧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끝까지 지킬 거니까요. 가게로 돌아와 영숙은 오래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된 간판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도 흐릿했죠. 이젠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새 건물이 들어서면 새 간판도 달아야겠죠. 영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벽에 붙은 달력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만식이 준 재개발 조감도를 벽에 붙였어요. 새로 들어설 건물의 모습이었죠.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영숙은 조감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선희와 함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영숙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민호와 선희는 의자에 앉았죠.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조급했나 봐요. 하지만 영숙은 그들의 말을 자르며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민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신탁 계약서와 재개발 계획서가 들어 있었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영숙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내 이름으로 끝까지 지킬 거다. 너희가 필요하면 나중에 내가 알아서 줄 거야.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고 내 결정이다. 선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란다.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야.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신탁 계약서를 내려다보던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님, 저희한테 이러실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나한테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먼저 그랬잖니. 새벽에 위임장 들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한 게 누구냐. 선희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건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민호가 선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선희야. 그리고 영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늙긴 했어도 아직 정신은 멀쩡하단다. 내 것은 내가 지키고 살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집어들고 먼저 밖으로 나갔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어요. 영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영숙은 다시 칼국수 가게 문을 열었죠.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손님들, 익숙한 일상.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영숙 자신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단골 손님 김 사장이 들어오며 물었어요. 사장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잘 보냈지요. 김 사장은 칼국수를 주문하며 말했죠. 여기 재개발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은 국물을 끓이며 대답했어요. 새 건물 들어오면 거기서도 가게 할 겁니다.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계속 올게요. 영숙은 칼국수를 내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죠.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어요. 오후가 되자 한만식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재개발 조합 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대요. 꼭 참석하셔야 해요. 영숙은 달력에 날짜를 적으며 말했죠. 알겠어요, 만식 씨. 꼭 갈게요. 만식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나갔어요. 저녁 무렵 영숙은 간판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갔죠. 30년 된 간판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천천히 내려놓으며 영숙은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다, 너도. 그리고는 구석에 조심스럽게 세워뒀어요. 빈 자리를 올려다보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새 간판이 걸릴 거예요. 새 건물, 새 시작. 영숙은 미소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영숙은 2층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추석 바람이었죠.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영숙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영숙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죠.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결정을 존중할게요. 영숙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란다.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싶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민호가 대답했죠.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어요. 골목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재개발 조감도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자기 자리가 있겠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시장을 산책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영숙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주인이 물었어요. 사장님, 재개발되면 어디 가실 거예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죠. 여기요, 여기. 이 자리 그대로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여기가 사장님 자리인데. 영숙은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추석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고 오래됐지만 이 건물은 그녀의 전부였어요. 땀과 눈물로 지은 성. 이제 이 성은 그녀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켜질 겁니다. 영숙은 가게 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창밖으로 추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간판이 없는 빈자리를 스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온 바람. 영숙은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기 인생의 시작. 시장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석 바람이었죠. 차가웠던 그 바람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국자를 들고 육수를 저으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래된 트로트였죠. 가게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숙처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믿고 모든 걸 맡기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